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용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용찬입니다. 자, 저희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방향성. 우리 국내 증시는 1월 반등이 상승의 끝인가 이제 시작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대부분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상고하죠, 상저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의심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간 전망, 작년에 전망들을 네. 많은 증권사에서 하실 때 올해 상반기를 상당히 많이들 좀 부정적으로 보셨고 저희 하우스만 아마 상고하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하우스의 그 전망이 지금 일단 1월까지는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월에 저희 생각보다도 워낙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실적 시즌도 있고요. 2월 FOMC도 지나봐야 되니까 한 차례 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정황상 벌써 이 랠리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이벤트가 없고요. 이 지금의 상승장이 왜 나타났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중국의 빠른 리오프닝 이거 딱 두 개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미국이 이번 2월 FOMC에 정확히 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 3월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힌트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1월 금통위에서 정확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쉬지 않겠습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라든지 호주 ECB까지 전부 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니까 달러가 피크아웃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요인, 중국의 빠른 리오프닝이 미국 외 지역의 경제를 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중국이 좋으면 또 이제 유럽 경제도 이제 좀 좋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피크아웃 하고 있고 경기 사이클은 경기 모멘텀은 미국 외 지역에 올라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 이번에는 미국 증시가 덜 오르는 상황에서 다른 증시가 다 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2월이라고 끝날까 3월이라고 끝날까 하면 조금 더 여유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끝난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런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끝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하우스에서 상고하저라는 전망을 좀 내놓으셨다라고 네네. 일찍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럼 하반기에는 결국 저로 내려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사실 그 흐름은 저희가 원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계속 고일 수는 없는 건지 네. 약세로 전환이 될까요? 항상 나무가 세상 끝까지 올라가는 자라는 또 나무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서 적당히 또 이제 투자에 이런 그 호흡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 모든 분석가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세상의 어려움들이 지금 사실 해결되느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부담이 있고 주가가 워낙 내려온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피크아웃과 금리 인상 중요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오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가서는 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워낙 많이 당겨 놓으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물가가 이제 연말까지 갔을 때 높으면은 저희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연말에 인하 안 해줄 거니까요.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해서도 정책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반기에 많이 올라갔으면 좀 보수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근데 여튼 아직 1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우리가 아직 하반기는 조금 더 열어두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되 이제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나무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말이 좀 공감이 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바람은 고였으면 좋겠지만 우리 좀 지켜보자. 일단 올랐으니까 쉬는 구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간하신 자료를 좀 봤는데요. 2분기에 이 골디락스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어딘가에 과연 우리가 놓이게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디락스 상황이 되면 사실 주식하기 제일 좋아요. 네.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인데 상황이 정황상 2분기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피크아웃을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물가라는 게 아무래도 뭐 꼭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가를 우리가 항상 전년 대비 수치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수치가 올해 7월, 8월까지는 쭉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작년 생각해 보면은 작년에 WTI가 가장 고점에 있을 때가 6월, 가솔린도 7월, 8월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 3분기까지는 물가가 전년 대비로는 쭉 내려갈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세게 하고 유럽 경기가 좋기 때문에 미국 외 지역의 경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는 좋고 물가는 하락하는데 미국이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경착륙을 할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논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 경기가 미국의 경기가 올라오고 미국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스탑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제 경기 하강 속도도 늦춰지는 게 확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2분기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나쁠 게 없어요. 2분기가. 그렇게 되면은 1분기 증시를 올렸던 거를 2분기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이제 뭔가 합리화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실 땡기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뭐 종목군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또 실질적인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어떤 섹터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승이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 번째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그게 워낙 세게 미국 외 지역의 경기를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체이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중단과 함께하는 전 세계의 글로벌 유동성에 워낙 내려가 있던 게 반등 정도 그거를 체이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11월쯤부터 중국 리오프닝 되면서 소비재들 많이 올랐어요. 뭐 화장품들 뭐 바닥에서 50%씩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 뭐 체이스할 수 있는 것들은 체이스하되 어느 정도는 많이 올랐다는 거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제조업이라든지 중국 소비가 점점 풀려가면 풀려갈수록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중국 관련 경기 관련 주식들 뭐 화학, 철강, IT 하드웨어 이런 종목들에서도 이런 섹터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와 함께 유동성이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작년 내내 피해왔던 성장주에 대해서도 한 번은 다시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면 미국도 나스닥이 지금 왔다 갔다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그런 이제 크립토에서도 바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에서도 한 번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아마 뭐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즈음. 그래서 어떤 섹터냐 해보면은 그때 이제 그때마다 가장 신선한 테마들이 성장주에서는 강세를 보이게 되고 지금 볼 때는 로봇이나 뭐 챗 GPT로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런 AI 쪽 이런 쪽이 부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2분기 넘어가서 진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나면은 결국에는 반도체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뭔가 인상이 멈춘다. 아니면은 중국이 좀 리오픈한다. 딱 이 정도인데 실제로 2분기 갔을 때 조금 경기 자신감이 드러난다고 하면 반도체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워낙 지금 뭐 하이닉스라는 바닥이니까 뭐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트라이들이 2분기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큰 것은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요인을 둘 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중국 쪽 방금 리오프닝하고 말한 것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네. 중단. 그렇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섹터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발간한 자료에서 확인을 했더니 올 한 해, 그러니까 2023년에는 순환하는 것과 추세적인 것이 좀 부딪히는 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순환하는 것과 추세적인 것. 조금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쉽게 풀이해 주신다면요. 그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종목들 많이 보시면서 구조적인 성장,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런 점수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보면은 이제 구조적인 그 리쇼어링,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 구조적인 뭐 이제 신냉전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작년에 뭐 예를 뭐 태조 이방원류 이런 주식들 많이 땡겼고요. 이런 것들이 작년 내내 얘를 워킹했던 그런 이벤트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그 구조적인 요인은 올해 내내 남아 있습니다. 내년 남아 있고 지금 뭐 연준이 지금 뭐 물가 조금 이제 금리 인상 좀 중단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해결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 순환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경기 순환적인 요인은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년 대비 수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신냉전이 해결됐고 리쇼어링이 끝났냐면 둘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러시아 전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CPI는 피크아웃을 했고요. 중국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올해 상반기는 리오프닝을 하니까 돌아 나옵니다. 이런 그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사이클적인 요인을 둘 다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올 상반기는 사이클적인 요인이 구조적인 요인을 압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낮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미국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연준 베이비 스텝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 미국 증시 네. 안에서도 좀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2월 초 FOMC에서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힌트 있을까요? 일단 2월 FOMC는 지금 봐서는 뭐 25bp 인상으로 거의 이제 결정이 되어 가는 것 같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당장 이 FOMC에서 이렇게 뭐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이런 시그널을 주기는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실제로 금리 인상을 더 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로는 이제 발언은 더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금리 인상을 더 못하기 때문에 발언이라도 강경하게 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FOMC에서 우리가 3월 FOMC의 이제 인상 폭이라든지 얼마나 금리를 올려갈 수 있을지 최종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최종 금리 상단 정도까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연준 위원들이 얼마나 논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나 되든 간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쯤 되면은 금리 인상이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확인을 해가면서 어차피 그게 확인하는 과정이 올해 1분기, 2분기 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미국 경기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우리가 그걸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미국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코로나 때 워낙 재정을 많이 풀었고 통화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거를 물가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초강경 긴축을 해서 금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부터 많이 이제 빠그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에 가장 민감한. 그랬는데 저번 달 NAHB 부동산 선행지수 같은 거 보시면 저번 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리 인상 중단이 과연 미국의 그 경착륙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그것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2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쪽에서는 중요한 또 지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남아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요? 여전히 부동산 시장 자체는 우리가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막 가격 이런 것들은 계속 하강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하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금 모기지 금리 같은 게 뭐 7% 하다 6%까지 조금씩 내려왔고요. 뭐 선행지수 같은 것도 조금씩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도 금리가 좀 이제 인상이 멈추고 시장 금리도 사실 꽤 많이 하락해서 안정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미국 경기를 조금씩 바닥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골디락스의 상황이 2분기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는 좀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미국 금리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요. 미국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로 확인을 했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리오프닝이라는 단어가 더 시장을 밝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국내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또 모멘텀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모멘텀을 가져다 줄지 이런 것들은 어찌 보십니까? 일단 국내 소비 경기가 사실 상당히 다들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소비가 지금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국내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코로나가 워낙 이제 여전히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이 되고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으면은 입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뭐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 관광객들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내 그 소비 경기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의 상단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만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한국의 소비재의 그 이제 마켓 셰어가 예전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쇼커버하면서 반등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상단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그 경기가 지금 워낙 코로나 방역 때문에 눌려 있다가 지금 제조업이 정상화되는 만큼 꼭 소비재가 아니더라도 이제 IT 하드웨어나 아까 말씀드린 철강이나 화학 쪽으로 지금 계속 퍼져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화장품 레저들 한번 쭉 끌어올렸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련된 주식들로 플레이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중국 리오프닝 했을 때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곤 해요. 화장품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철강이나 화학 쪽이 더 많이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화장품은 수혜를 입었죠, 이미. 이미 받았고. 예, 이미 많이 받아서 아모레 뭐 G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10월, 11월 저점에서 50% 이상 상승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말씀드린 이제 좀 헤비 인더스트리 소재나 IT 쪽은 아직 덜 상승했기 때문에 룸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23년은 상고하저가 지속될지 좀 일단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 연휴 전에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 상승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오늘도 뭐 1% 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 흐름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승이 경제가 막 좋아서 지금 투자할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정황이 지금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에 몰려서 좋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빨리 체이스를 해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낙관할 수 있을지까지는 저도 이제 그렇게 큰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차라리 데이터가 확인되고 나서 진짜 좋다, 주가를 고점에서 사는 거 이거는 되게 나쁜 선택일 수 있어요. 다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고점을 만들고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여전히 주의해가면서 하반기에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 신냉전이라든지 리오프닝 그리고 여전히 물가가 잡혀 있는지 우리가 3분기까지 물가가 쭉 내려가고 있지만 3분기 됐을 때 물가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기저효과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런 접근을 하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때 빨리 체이스를 하고 많은 분들이 긍정하고 낙관할 때 우리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저희한테 세워주셨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리더에게 묻는다 시간 함께했고요. 하이투자증권 이용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